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계시 꿀팁,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소한 분들이 계시고 평택 지제역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설계하기 전에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서 4개 현장을 설계를 하고 마무리해서 준공이 난 현장도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새롭지 않습니까? 이런 설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건물이 탄생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번 건축 설계란 2번 설계 순서, 계획 설계, 실시 설계 3번 건물 건축 프로세스 4번 건축 설계 과정에서 주의사항 5번 실전 사례 분석, 설계, 디자인 구현 계약, 감리 계약 사례 분석 6번 건축 설계 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7번 결론 8번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다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축 설계란 건축 설계에 관한 정의 내용은 저희 평택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상세히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과정은 6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감리 방향 6번째 준공 단계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기획 설계, 토지 매입 전에 기획을 잡고 설계하는 게 좋아요. 이때 건축사가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드로잉 설계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 과정은 아까 표시된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프로세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토지 매입 시 매입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입 시 주의사항. 토지 매입 전 반드시 가설계를 잡아서 사업 수익성을 검토. 토지의 다양성이 있기에 여러 방향을 설정 필요. 토지의 용도 확인. 주차 대수.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사선 제한. 진남 방향. 도로 진입 상태. 4m 도로 확보. 방향 설정. 주거, 상업, 호텔, 공장 등. 분양 5할 임대. 소비자 니즈. 최종 소비자는 임차인, 건물을 매입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함. 따라서 건물을 내 취향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 맞게 설계, 건축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계 시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즈는 최종적이고 매입하는 사람이다. 레이아웃 진짜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여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낮춰서 레이아웃을 중시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규칙, 시조례,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하고 토지의 용도에 뭐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지제역에서 최초로 다세대 주택 빌라를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가구만 되는 줄 알았는데 다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고민하는 게 다세대 주택보다도 다중주택 쉐어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원룸이 지금 80만 원씩 하는데 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외국만 하더라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따로 잘 수 있는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에 대한 설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중주택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비싼 설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미리 공사비가 내가 얼마 정도 드니까 그에 맞게끔 설계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건축사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옆 건물이 10층인데 내 건물만 5층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가 다 빨간색인데 나만 노란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고 임장을 하면서 칼라나 높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간을 넉넉히 해야 돼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3회 이상 하기 때문에 계획 설계를 한 5개월 정도 잡고 천천히 이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또 하나는 나와 코드가 맞는 건축사가 중요합니다. 내 코드와 맞는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내 개발 방향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좀 혁신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제가 홍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설계 디자인은 도전하기고 실패하기다. 도전을 하고 실패하지만 계속적으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게 도전을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건축 설계는 리턴 내추럴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강 환기를 굉장히 중시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사에게 미리 내가 얼마 정도 공사비를 드릴 건지 얘기하고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평택은 설계비가 예를 들어 2천이다. 3천이다 하면 나중에 디자인 구현비를 또 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설계비를 잡을 때 디자인 구현비도 포함된 거다는 내용을 꼭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설계 계약을 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4,500, 3,000, 2,000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중심선이 아닌 내체 기준으로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황 협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용 용적률에 삽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발코니 옥상, 다락, 1층 피로티 부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면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설계비를 절약하다 보면 이걸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코니를 지혜롭게 많이 만드는 건축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 사선도 지혜롭게 9m까지 되는데 이걸 잘 응용해서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아끼는 것보다도 이러한 면적을 많이 찾아주는 건축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지급은 준공 후에 일부를 줘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건축비를 다 달라고 했을 때 다 주지 말고 일부를 준공 후에 줘야 합니다. 배치 계획 평면, 계획 인면, 계획 외관, 계획 단면 계획에 대한 설계를 많이 알고 있는 건축사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건축 과정에서 구체적 사항 분석, 계획 설계 시 주의사항 초기 단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를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일이 말씀드리기엔 전문적인 게 있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이런 걸 올려놨으니까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 의문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도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과 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시 설계 시 주의사항과 배치도, 구조도, 설비도, 실내 마감도, 시방서 내용을 주의하시면 되고, 실전 사례입니다. 모산 영신지구 4-3블록 파크 빌리지 백이동으로 토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설계를 보면 디테일하게 많은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지제역 부동산에서 토지를 사들인 건데 삼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토지 면적은 90평 되는데 가용 면적은 70평밖에 안 되죠. 왜냐면 건폐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 걸리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토지 건폐율 60% 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조건 사선이 걸려요. 왜냐면 다세대 주택은 중심선에서 9m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다가구는 왼쪽 바깥쪽 기준인데 다세대는 중간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조권 사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설계를 한번 계획을 잡아봤어요. 쭉 9m까지는 가는데 4층에서는 들어가야 돼요. 1조권 사선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시간 되면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잡는 거죠. 건물을 이런 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건물 외벽을 어떻게 할 건가 설계하기 전에 미리 외벽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합니다. 외장재를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스토어로 마감을 한 거죠.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미리 계획을 잡고 바닥을 뭘로 할까 하다가 콩자갈로 선택을 했습니다. 콩자갈을 이용한 건물이 강남이나 평택도 있지만 콩자갈을 많이 쓰죠. 콩자갈을 과감하게 계단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2층 평면도는 2층을 한번 이런 식으로 잡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 거고 2층 평면도는 2층을 한번 이런 식으로 잡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 거고 3층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평면도 4층은 사선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나무를 할까 하다가 테라스로 전체 마감을 했어요. 현재는 이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면 설계 디자인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번 주 동영상에도 촬영을 했는데 좀 이쁘게 돼 있습니다. 5층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다락을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거죠. 1층 평면도도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B타입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창호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시스템 창호를 하는 게 나은 건가 고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층에 대한 주차 계획 동선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 건가 왼쪽을 보면 조경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의 디자인이 설계가 빌라도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해요. 조경을 많이 넣고 맘스테이션을 놓고 그 다음에 공용 정원을 넣어서 입주민들이 좀 안락하게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걸 많이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런 곳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조경도 콩자갈을 두고 우측은 콩자갈로 해놓고 왼쪽은 조경을 이쁘게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한 거죠. 주방 화장실도 호텔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번 오셔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호텔식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평면도 칼라 바닥을 어떻게 할 거고 복도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복도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콩자갈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호텔이냐고. 한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거고 이거 공사비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 공사 저희가 설계하면서 굉장히 코스트를 낮춘 설계입니다. 주방도 각진 부분을 이쁘게 설계를 했습니다. 투시도 창호를 이건 창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거죠. 외벽을 1안부터 6안까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재료를 뭘로 할 건가 스토어로 하냐, 스톤으로 하냐, 내가 판넬로 하냐, 브릭로 하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과감하게 스토어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설계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1안, 2안, 3안, 4안, 5안 중에서 이걸 하자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탄생한 거예요. 건물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탄생해서 지제역에 준공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계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코스트를 낮추고 밸리를 높이는 설계. 그리고 이 설계가 내 설계가 아니라 이걸 사는 사람,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호텔 같은 데에서 살게 하고, 임대가 많이 나가 임대료를 보통 700에서 800 받는데 요즘에 1천만 원까지 받죠. 이 건물은 1,400만 원에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그리고 이제 2룸 3룸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개개별로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10년 뒤에는 5억 이상, 많이는 7억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죠. 그러면은 이런 주택을, 우리가 땅을 사서 이런 건물을 져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라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건물이 탄생한 거예요. 이 건물을 한번 구경하고 싶으시면 한번 오세요. 외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부는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경하는 집을 2개월 정도는 사용해서 평택 지제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설계 잡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블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가 중요해요. 주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8대. 자주식 8대, 저번 동영상에도 잘 실어져 있습니다.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앞에 테라스 있고, 그 다음에 501호 있고, 위에 다락 있고, 이렇게 허가를 낸 거예요. 허가를 내서 준공이 된 거죠. 이건 설계 계약입니다. 건축물 설계 계약서 양식이에요. 설계 사무실에 보통 있는데 이런 양식에 쓴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샘플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양식은 대금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설계 대금 청구서와 설계 용역 납품 확인서입니다. 설계도면, 구조, 전기, 통신, 기계, 에너지 절약, 전산 파일까지 메일로 다 받은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메일로 받는 게 좋아요. 수령해서 이걸 가지고 있고, 건축주가 따로 보관하고, 파일도 보관해서 나중에 통신이 고장이 났다 하면 통신 설계도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메일로 받는 게 좋아요. 메일로 송부받고 책자로 받아서 설계 주고, 건설회사에 하나 주고 하나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건물을 팔 때까지 추억이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한 3개월, 2월 23일 날 저희와 설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이 5월 20이니까 3, 4, 5, 한 3개월 걸린 거죠. 이 양식은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감리는 랜덤으로 진행합니다. 허가를 내고 착공을 할 때 감리를 랜덤으로 진행하는데 설계랑 감리를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 중에 몇 군데는 이걸 동시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따로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고, 이 양식은 건축물의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입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이 설계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설계 계약할 때 건축물의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하고 모르고 가서 또 써달라니까 또 분쟁이 되더라고요. 설계 의도 구현 계약서가 뭐냐면 건축 설계대로 잘 진행되고 있냐는 것을 건축사가 이 돈을 받고 하라는 그런 계약이에요. 좋은 계약이죠.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 계약도 있지, 감리 계약도 있지, 구현 업무 계약도 있지, 세 가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건축 설계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입니다. 건축사를 계약을 하고 의뢰를 하면서 건축사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설계비 지급 시 주의사항이에요. 설계비를 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를 준공 후에 주게끔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준공을 빨리 내고 시청과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주면은 물론 잘해주겠죠. 하지만 저는 남겨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구현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 계약할 때 구현 계약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감리 계약이 있다. 감리는 시청에서 랜덤으로 한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분을 동시에 하는 업체도 있어요. 감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업체와 하면 더 싸겠죠. 돈을 저렴하게 할 건지 아니면 튼튼하게 감리를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계비는 평당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로젝트에 2천이다. 3천이다. 200평이면 평당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그러면 1600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결론. 1번. 동선을 중시해야 돼요. 내가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 내가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 내가 이걸 사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동선을 생각하란 얘기죠. 2번. 죽어지는 공기 흐름 채광이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리턴 내추럴 공기 흐름, 채광, 그 다음에 조망을 생각하면서 설계해라. 3번. 레이아웃이 중요하다. 4번. 주거는 계단식으로 해라. 5번. 주차가 중요하다. 주차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차를 8세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9세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차가 9대가 돼야 9세대를 할 수 있거든요. 주차를 넉넉히 하는 게 좋다. 6번. 상업지는 높이가 중요하고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라. 왜냐면 설계를 보면 용적률이 180%거든요. 그러면 테라스를 많이 만들면 용적률에 안 들어가니까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라. 그 다음에 호수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 월세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호수를 너무 구분해 놓으면 융자 받을 때 어려워요. 1층은 한계호실로 다시 1, 다시 1로 해서 세를 놔야 돼요. 호수로 해놓으면 나중에 합필을 했을 경우 융자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호수를 많이 만들되 등기는 한 개로 해라. 이게 제일 좋은 꿀팁입니다. 7번. 공사비를 줄이는 설계 시공이 중요하다. 8번. 공사비 차지하는 비율이 외벽 창호도 중요해요. 9번. 다락 채광과 환풍이 중요하다. 10번. 화장실이 중요해요. 화장실을 방마다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건물을 지을 때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화장실을 선택하고 거실을 포기한다든지 저는 화장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1번. 원룸보다 1.5룸이 임대료가 많이 나가요. 원룸이지만 카피해서 1.5룸을 만들어라. 월세가 80이면 두 사람이 반반씩 내고 나눠 쓰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원룸인데 앞에다가 유리 칸막이를 한다든지 가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2번.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어느 것이 정답이냐?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평택 지제역은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네 가지가 다 되지만 고덕은 안 돼요. 다가구밖에 안 되죠. 지제역 땅값이 저는 많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형이 되고 다중이 되고 다세대가 되기 때문에 용도가 좋아서 땅값이 더 오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업지가 주거지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내 땅이 다가구만 지을 수 있는데 다세대도 돼, 다중도 돼, 도시형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하자는 얘기죠. 13번. 설계비가 끝이 아니다. 디자인 구현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 14번. 감리비는 착공신고 시 랜덤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는 설계회사도 있다. 15번. 바닥재를 신중히 하라. 강마루, 원목마루, 천연마루, 데코타일, 포세린 타일 등이 있지만 만약 새를 놓을 거면 강마루로 하면
새로 새를 놓을 때 다 뜯어내고 다시 해줘야 되지만 차라리 데코 타일에 포세린 타일이 좋고 벽지도 새를 놓으면 벽지를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페인트를 하면 또 다시 해줘야 되고 도장을 하면 차라리 벽을 오래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나무라든지 자연적으로 놓고 아니면 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16번. 공간 배치는 수평보다 수직 배치를 고려해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을 합시다. 좌측은 모산 영신지구 4-3 파크 빌리지 백이동이에요. 이런 건물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우측은 모산 영신지구 25-8 파크 빌리지 105동이에요. 파크 빌리지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희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에 파크 빌리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파크 빌리지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모산역 신지구 48-1 근생부지예요. 테라스를 많이 만들고 4층으로 한 거죠. 외벽을 타공판으로 디자인을 잡았어요. 우측은 모산역 신지구 8-10 파크 빌리지 101동이에요. 이 건물은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이런 디자인으로 도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명언.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들 좋은 건축 설계에 대한 꿀팁을 드렸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건물을 아름답고 예쁘게 미래 지향적으로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셔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금주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